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2025년 농협대 전졸자 전형 수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대 수업은 제가 7, 8년 동안 진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올해 농협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번 수업의 수업 대상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7월 1주차에 개강을 합니다. 1주차 토요일 오전, 팬이 말을 안 듣네요.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니까 수업 오프라인 수업은 대치동에서 하고요. 대치동에서 하고 온라인 수업은 뭐 여기저기서 편한 방식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농협대 지역농협, 경제지주, 준비하는 학생, 농업 관련, 직군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들어도 괜찮고요. 실제로 농협대 수업을 들으면서 농협대 수업을 들으면서 지역농협이나 경제지주를 합격하는 친구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 나오고, 지역농협은 한 3, 4명 정도 매년 합격생이 나오니까, 함께 들어도 상관은 없다. 전 개인적으로 농협대 준비할 거면 지역농협 경제지주 같이 공부하는 것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격생이 나오냐? 농협대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지역농협 경제지주도 꾸준히 합격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짓잖아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귀농 귀촌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어가요. 하여튼 15년 정도, 언제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살면서 농사 지은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의 현실을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다 조합원이고, 저희 장모님도 다 조합원이고, 그래요. 실제로 시골에서 다 농사 짓고 계시고, 농업, 농촌, 농협에 대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대라든지 지역농협 경제지주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고, 학력도 좋고, 뭔가 내용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르냐? 농업, 농촌, 농협에 대한 어떤 시의성 있는 내용,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수업의 큰 강점은요, 실제 농업, 농촌, 농협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농협에 가서, 혹은 농협대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농협이 왜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7월 수업에서는요, 처음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농협대라든지 지역농협, 경제지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준비를 안 해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향이나 컨셉을 못 잡은 학생, 지역농협, 농협대, 경제지주, 농협대가 특히 올해부터 적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이런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커리큘럼을 설명하겠지만 3개월 이후에는 대략 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 저랑 함께 하셔도 되고, 그래서 기본 컨셉만 잘 잡으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업 특징 보겠습니다. 수업 특징. 수업은 3시간이 진행되고요. 주 1회입니다. 주 1회 3시간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학생마다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농협대를 강의를 하면 농협대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일 학벌이 좋았던 친구가 성대, 그 다음 중앙대, 동국대, 이런 친구들 종종 자주 봅니다. 전졸자 전형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 학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뭐죠? 학점 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로 통과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 농협대 자체가, 특히 전졸자 전형 자체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서 한 번 말하면 잘 알아듣는 학생도 있지만 1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협대 수업에서도 1대1 가이드를 통해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공부 방법, 공부 가이드를 대략 화요일, 수요일 중에 1대1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협대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업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감을 잡으시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수업을 들어보다가 이건 도무지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그리고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협대는 지역농협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농협 수준의 문제를 준비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어떤 관리형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공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가이드라인. 제가 농협대에서도 논술을 할 때도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1대1 첨삭 상담을 통해서 학생별로 해야 될 것들을 매주 정리하고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대1 가이드가 화수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농업, 농촌, 농협 필수 지식에 대한 어떤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어떤 수업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농협대뿐만이 아니라 지역농협 경제지주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면접이 필요하잖아. 면접에서 뭐 물어봐요? 농업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문제, 농업 정책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의성 있는 문제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경제지주 준비한다는 학생, 뭐 지역농협 준비한다는 학생 막상 면접이나 1대1 대응을 해보면 뭔가 강점이 없어요. 즉 농업, 농촌, 농협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업, 농촌, 농협과 관련된 필수 지식을 습득해서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최종 합격을 해야 되잖아. 최종 합격. 그러니까 그냥 논술 합격, 뭐 면접 합격, 뭐 하여튼 이런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죠. NCS 합격, 뭐 필기 합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합격이잖아. 자, 전적대 성적이 20점이고 1차에서 적성고사가 80점인데요. 전적대 성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합격한 친구 보면 2점대도 있고, 그러니까 적성고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였죠? 논술이었죠, 논술. 그죠? 그러니까 적성고사 배점이 80점이네요. 그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농협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적성고사 성적대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슷할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수준 높은 학생들이 농협대 준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지역 농협을 준비하면서 농협대를 같이 준비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농협대 자체가 3년을 다녀야 되잖아. 기회비용을 조금 소비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점수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슷할 것 같고, 또 대학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지역농협이나 경제지주처럼 어마어마하게 높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성적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성적은 1차 성적 70%, 면접 성적이 30%인데 이 면접 점수 이 30%가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들 경제지주 보면은 경제지주 NCS 문제가 PSAT 문제랑 비슷하죠. PSAT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고시 문제죠. PSAT 문제랑 비슷한데, 공무원들이 보는 행정고시 문제랑 비슷한데, 경제지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아서 실제로 5배수 정도로 뽑는데 통과되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한두 명 빼고는. 그러면 5배수 안에 들었을 때 최종 합격은 뭐로 결정돼요?
논술이랑 면접으로 결정되죠. 논술이랑 면접으로. 그죠? 논술이랑 면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농협대도 결국 요게 최종적인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면접에서 뭘 물어보죠? 면접에서 전부 물어보는 것은 농업, 농촌, 농업 현실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학생이 농협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때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업 농촌의 현실에 관심이나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수업을 해보면 농업 농촌에, 심지어 농촌에 사는 애도 농업 농촌에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 적성고사 까놓고 이야기해서 요거는요, 꾸준히 공부하면, 왜냐면 거의 답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면 요거는 성적이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공부하면. 근데 면접은 요거는 실제로 농업 농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으면, 자, 면접에서 갑자기 툭 물어보면 답을 못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합격 수기 올린 거에 면접 질문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어떻게 돼야 된다? 평상시에는 적성 공부를 꼼꼼히 하시고,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농업, 농촌, 농협과 관련된 주요 지식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말로 연습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최종 합격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준비해야 된다. 함께 준비해야, 함께 준비를 하셔야 뭘 할 수 있다?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적성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적성고사는 60문항 70분, 배점 100점입니다. 뒤에 자세한 설명 넣어 두었으니까 그 뒷부분, 이 개별 영역은 제가 좀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 5가지 능력인데, 이제, 대인관계 능력, 요게 이제 NCS에는 자원관리 능력으로 나와 있죠. 그죠? 자원관리 능력. 그래서 뭐 자원관리 안에 인적 자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으로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면접은 아마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발표를 따로 하겠지만 인성 및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구술 면접으로 수험생 3인이 다수의 면접관으로 들어오고 총 2개의 면접실, 1번 면접실, 2번 면접실에서 3명이 들어가서 면접관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함께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10분.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농업 농촌 관련 어떤 내용들을 말로서 정리하는 연습을 할 것이고, 제가 1대1 면접 시간에 뜬금없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과정이 수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적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국가직무시험의 역량, 거기 NCS 보면은 이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크게 10가지를 이야기해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 농협 때는 요 4가지, 그리고 수리 능력, 요 5가지를 보죠. 그죠? 지역 농협이랑 경제지주는 여기에 자원관리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농협 때랑 지역 농협, 경제지주가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자, 자원관리 능력 안에 보면 인적 자원관리 능력이 있죠. 요게 조금 더 구체화하면 뭐가 돼? 이게 대인관계 능력이 돼요. 그래서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 능력의 주요 주제가 되겠다, 소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에서는 이 각각의 능력들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숙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NCS 교재사 가지고 문제만 뒤따 풀어. 그런데 이 문제를 왜 푸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 출제 구조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딱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영역들이 있고 이 각각의 영역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있잖아. NCS 문제가 있어.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가 대인관계 능력에 어디에 나온 거다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쉽게 풀어요. 왜? 그 문제의 패턴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뭐라고요? 문제를 딱 보면 그 문항이 문제 해결 능력에 사고력에 있구나. 아, 문제 처리 능력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사고력 문제 안에도 뭐 논리 추론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뭐 명제 추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디에서 나오는지 딱 항목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되어야 된다? 구조화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뭘 한다고? 3개월 동안 공부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딱 보면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 내가 못 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3개월 동안 해야 될 기초적인 수업의 핵심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NCS에서 다루는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농협대에서 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의사소통 능력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수업에서 어차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수리 능력, 뭐 이런 거 볼 거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뭐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는 구체적인 내용,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월, 8월, 9월은 구체적인 무슨 수업이다? 요거는 기본 수업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번 7월 수업은 한 번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하더라도 방향을 못 잡는 학생을 위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공부가 있어요. 수리 공부입니다. 수리. 자, 초등학교 산수부터 해서 대략 중3 정도까지 공부. 진짜 많이 열심히 한다. 고1 정도까지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반복적으로 매일 조금씩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매일 해야 될 것들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수리 문제, 아니 계산이 오래 걸려서 떨어질 수는 없잖아. 자, 그리고 무슨 뭐 소금물 비중을 섞는 문제라든지 뭐 속도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맨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문제만 딱 봐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기지, 양치기. 양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휘 어법과 관련되면 요건 매일 봐야 돼. 사자성어, 그리고 낯선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적절한지, 한자어를 모르고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푸냐고. 요거는 매일 해야 돼. 매일. 자, 그러면 매일매일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와 어휘 어법은 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수리 30분에서 1시간, 어휘 30분에서 1시간. 자, 내가 수능이 1등급이 나오고 대학도 잘 나왔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애들은 이건 그냥 풀려요. 근데 제 농협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수준의 문제를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서 언제까지? 농협대 시험 전까지 내가 학교가 수준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수리 능력을, 어휘 능력을 끌어올려야지. 그게 상식 아니야? 아니, 대학 농협대를 가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공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합격이 돼요?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적성 공부입니다. 적성. 적성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수리 능력, 요게 한 2주씩 정도. 조금 어려운 거는 한 3주까지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뜯어 놓았느냐? 학생들이 파편화된 공부를 합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 똑똑한 애들이야 되지. 그런데 의사소통 문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그 단락에 순서 맞추는 문제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들을 어떤 식으로 풀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뭐가 필요해? 개념이 필요하죠. 개념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는 개념 정리 없이 그냥 문제만 풀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어때요? 맞추지를 못해요. 그럼 그건 뭐가 돼? 합격을 로또, 운에 맡기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3개월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NCS가 스스로 공부가 가능한 친구들은 한 10월부터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업 진행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자,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90분, 농업의 현실이라든지 농업 농촌 농업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과 다른 선진국의 농업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특징, 그 다음에 농민신문의 어떤 내용들. 그래서 농민신문과 관련해서는 농민신문 독해 교재를 제가 7월은 안 줘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좀 숙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읽어야지 농민신문이 이해가 됩니다. 8월부터는 농민신문 독해 교재를 주고 8월부터는 그것에 대한 어떤 수업도 제가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민신문 읽으면 그게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농민신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핵심되는 쟁점이 뭐고, 이걸 통해서 농협은 이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NCS 문제 수업은 90분. 문제의 구조를 제가 문제를 일일이 다 풀지 않습니다.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을 주고 그 유형의 문제 구조와 그 구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문제를 90분 동안 일일이 풀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풀어야지. 그죠? 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자,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제 과제를 듣고 나면 선생님이 이 과제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가요.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이 있거든요. 이 4개 정도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말로서 1분 동안 답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1대1 상담 시간에, 1대1 가이드 시간, 면담 시간에 어떻게 해요? 물어봐. 자, 이거 답해보세요 하면 답 어버버 되는지, 준비 안 된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주라든지, 지역 농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자소서라든지 논술과 관련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지주와 관련된 수업을 제가 별도로 한번 할까 싶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면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마 8월부터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교재는 매주 한 80종 내외에 제가 교재를 PDF로 제공을 하고요. 농민신문 독해 요거는 8월부터 주 1회 제공을 합니다. 매일 수리, 매일 어법 PDF를 별도로 제공을 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합격을 할 거 아니야. 요 밑에 안 보이네요. 요 밑에는
자, 이건 제가 조금만 크기를 조금 줄여서 할게요. 자,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교재는 매주 80쪽 내외로 농민신문 독해 1회 매일 수리 매일 어법 PDF를 제공합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을 오는 친구들은 제가 교재는 출력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출력해서 나눠드릴 예정이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올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마지막 4주차쯤에, 왜냐면 제가 이 PDF 교재는 매번 학생들 반응을 보면서 조금 별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매주 4주차쯤에 4주차 수업 끝나고 나서 교재를 발송할까 생각 중이에요. 작년에 교재 발송은 안 했는데 올해는 할까, NCS 문제니까 발송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튼, 제가 밴드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 PDF 자료라든지 제 수업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밴드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올해는 그냥 밴드 라이브로 할까 싶어요. 그래서 밴드 라이브로 강의를 올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그리고 주 1회 화수 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학생들마다 다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학생 공부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수업을 꼼꼼히 듣고 1차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예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습이 효과적인 공부가 있고 복습이 효과적인 공부가 있는데, 지금 농협대 같은 공부는 복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를 어떻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적용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뭘 하면 돼? 양치기 하면 돼, 양치기. 까놓고 얘기해서 양치기 하면 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자, 과제. 제가 앞에 과제 뭐 있다라고 했죠? 매일 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죠. 자, 그리고 1대1 상담 가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논술쌤한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저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 점검이 끝나고 나서 8월 또는 9월부터는 1대1 멘토링이 시작될 겁니다. 제 농협대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중에서 농협대 재학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지역농협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지주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중에서 시간을 조금 짬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렇게 가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8월, 9월부터. 왜 8월, 9월부터예요? 아니,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멘토링 받아봐야 뭔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7월에 1차적인 공부를 조금 빡세게 해보고, 야, 이거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재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지역농협이나 경제지주 다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방향이 조금 잡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멘토링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합격해야 될지 합격할 수 있을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2025년 농협대
전졸자 전형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 방식이라든지 공부 방법, 어떤 식으로 해야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농협대 전졸자 전형 수업 진행 안내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